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있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자사의 AI 칩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엣지 자산은요. 세계 3대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는 ETF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이 AI의 밸류 체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AI 가속기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지금 번갈아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엔비디아의 GPU와 양자 컴퓨팅 대표주자인 아이온큐, 리게팅 같은 종목들이 같은 라인에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AI 그리고 IT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에는 가상 공간을 통한 클라우드가 핵심 산업이 될 거고요. 효율성을 어떻게 증대시킬 거냐에 대해서 이 스파이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SPI인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인프라를 깔아주고 소프트웨어가 그 사이에서 효율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메타나 로빈후드, 레딧, 그리고 템퍼스 AI나 테슬라 같은 이 애플로빈의 광고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여러 밀접하게 관계를 엮어가고 있는 것이 이 소프트웨어의 생태계고요. 이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팔란티어다. 자, 그러면서 전력과 열 공급이 우선적인 핵심 과제이다 보니까 최근에 오클로나 SMR 그리고 블룸 에너지 같은 이 차세대 전력 공급망이 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안 쪽에 팔로알토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 소프트웨어의 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CPU와 GPU를 빼놓을 수 없고요. 아이온큐가 결국에는 이 가속해주는 보조 엔진이다라는 거죠. GPU를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GPU와 같은 선상에서 GPU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 즉 GPU와 QPU라고 하는 현실적인 하이브리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AI 가속기의 현재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BM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생태계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양자 컴퓨팅이 사실 이 추상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쯤 좋은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UN 양자 기술의 해 그리고 양자 컴퓨팅 ETF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 보시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ETF를 활용한 바스켓 투자로 변동성을 줄이라라는 것을 권고한 그런 레포트가 신한에서 나왔거든요. 자,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사실 양자 컴퓨팅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주요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는데 그들의 생태계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보다도 변동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ETF를 활용해서 여기에 일정 부분이라도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성과가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아이온큐가 주가가 폭락하면서 한번 3배짜리 ETN은 상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가가 거의 뭐 40% 가까이 하락했었는데 ETF는 여기거든요. 여기 이게 마이너스 6%였어요. 그러니까 ETF로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상폐는커녕 오히려 상승 추이에서 일정 부분 내 포트폴리오가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챗 GPT만 보더라도 우리 생활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양자 컴퓨팅이 활용된다. 슈퍼컴퓨터가 10의 25승년 동안에 걸쳐 풀 문제를 5분 만에 풀어내면서 양자 컴퓨팅 기술이 AI 가속기를 뛰어넘어서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 전체적인 생태계가 확장되는 포인트에서 양자 컴퓨팅은 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줄지는 모르겠지만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이론으로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배송이나 교통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실제로 와닿는 포인트는 이 의학 쪽에서 임상 실험을 실제로 사람을 투입하거나 돈을 많이 투입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을 구축할 필요 없이 데이터만 넣으면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겠다라는 거고, 전력을 효율화하고 금융 쪽에서도 이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을 뭐 일일이 하던 것을 엄청나게 빠르게 백테스팅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CPU와 이 GPU, 그다음에 이 QPU라고 하는 양자 컴퓨팅을 비교를 해보면 요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GPU는 동시에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 QPU는 이 GPU와 CPU 요 융합
일반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에서 좀 막히는 부분에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 해답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환경이 중요한 거죠. 돈이 많이 드는 환경입니다.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절대 온도 0도에서 100분의 1만큼만 업을 시켜주는 그 환경이 되어야, 사실상 우주 진공 상태가 되어야 저항도 없고 속도도 빠르고 열 손실도 없다라고 하니까 이 환경 구축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고, 실제로 속도 측면에서 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오류에 대한 검증이 없어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포인트 때문에 상용화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의 기술 단계는 GPU와 응용하고 융합하는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고, 이 어닐링이나 뭐 게이트형은 좀 종목들이 나누어지긴 하거든요. 이 게이트형은 뭐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닐링은 기술적으로 따뜻하게 하고 식히고 이런 과정에서 해답을 찾는 그런 과정에서 기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온큐 차트를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4년 12월 달에 나온 레포트였거든요. 현재로서는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어떤 잠재력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의 대장이 결국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에 도전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쟁 업체의 몰락이 아니라 이 생태계 자체가 확장될 수 있는 포인트에서 ETF로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 대박을 노리는 로또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버처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선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AI를 발전시키는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앞으로 더 어떤 기술이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 기술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오픈 AI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전방위적으로 이 투자를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돈은 좀 넘쳐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ETF 측면에서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 번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코드 번호는 숫자 4자리와 영어 알파벳 하나가 들어가 있고 공이 붙는 형태로 다 상장되어 있지만, 이 498270을 쓰는 키움 미국 양자 컴퓨팅은 숫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 이후에 48%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동안에 5.81 올랐고요. 총부수는 0.49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가총액도 결코 작지 않은 2,600억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종목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자주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RGTI 코드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D-Wave 퀀텀이 앞서 보셨던 이 어닐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갖고 있고, 아이온큐와 리게티는 게이트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결국엔 이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고받고 할 것 같은데 인수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기술 성숙도 리스크를 보완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 스타트업들은 합병 혹은 협업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협업할 가능성이 크고, 정책적인 노력이나 어떤 신뢰도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ETF로 바스켓화하는 것이 애널리스트도 추천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죠. 리게티만 하나만 그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4년 6월부터 최근까지의 재무 데이터를 보면은 이 매출 쪽에서 조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적자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잠재력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미국에서 지금 상무부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리게티나 아이온큐, D-Wave 퀀텀에 대해서 지분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그렇지만 아직은 협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바로 반박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뉴스에 대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냥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는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협상하고 있는 이 최고 책임자 이 분이 또 예전에 이 스타트업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퀀텀 네트워킹 스타트업의 출신이다라고 하니까 상무부에서 뭐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재밌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온큐의 잠재력을 보면 1년 동안에 265%가 올랐고요. 리게티는 1년 동안에 무슨 2600%가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고점 논란이라기보다는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 적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또 조정받으면서 또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ETF로 투자하시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